안녕하십니까.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요양TV의 박원장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환자 지원 사업이 확대가 됐고 1월 31일 공지가 됐는데요. 치매 환자가 있는 이런 보호자분들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1월 31일 치매 정책 사업 안내 지침 개정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확대가 되는데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맞춤형 사례 관리란 치매 환자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혼자 사는 치매 환자 혹은 또 고령으로 인해서 노인 부부가 다 치매예요. 이런 분들 방치가 될 수 있는데 2023년까지는 18개 센터에서만 시범으로 했지만 24년도에는 전국에서 이 사례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달 그 치매 환자들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런 의료비나 약제비를 3만 원씩 지원을 받는데 작년까지는 중위소득의 120%라고 했다면 올해부터는 중위소득의 140%까지 확대를 하고 일부 지자체인 경우는 아예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치매 검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장애우 분들은 CT 검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치매 관리에서 이게 사각지대에 놓였었습니다. 관리가 안 됐죠? 올해부터는 이런 분들도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인지지원 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인지지원 등급 이런 분들만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면 24년부터는 5등급 치매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해볼까요? 자,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256개 시군구 센터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 사례 관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일단 개선이 되냐면 다학제로 팀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사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또 프로그램 관리자 뭐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이 활용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다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팀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이 팀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어르신들의 어떤 치매 사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팀 접근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대상자 선정 방식도 체계해서 뭐 긴급한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종결하는 시기를 결정하겠다. 종결하겠다는 말은 이제 관리하는 기간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체계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좀 더 맞춤형 사례 관리가 무엇인지 보면은 독거, 혼자 살거나 또 고령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에 맞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나 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자, 치매 안심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치매 환자 쉼터를 제공을 하고 또 뭐 치매 환자 쉼터는 낮 시간에 돌봄을 제공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죠. 또 조호 물품, 뭐 기저귀 같은 이런 조호 물품을 지원하고 또 치매 치료 관리비 뭐 매달 3만 원 이내에서 연간 36만 원 이런 금액을 의료비, 약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치매 환자가 있는 이런 가정에 주 수발자, 가족, 보호자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가족 교실을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외부 서비스 연계하는 거를 보면 서비스 욕구에 따라
치매 환자에 맞는 병원, 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 자원 등 필요한 외부 서비스를 연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기양 재가 이용을 하신다든가 또 경증의 어르신들은 노인 맞춤 돌봄을 연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은 그 매달 소득이 없으시죠. 직장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매달 고정적으로 일어나는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예민하신데요. 음, 지금까지는 이제 의료비나 약제비를 매달 3만 원씩 연간 36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라 그렇다면은 올해부터는 140%까지 확대하는 거를 권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나 약제비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자, 올해 그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을 보면 2024년도입니다. 네,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에 120%까지 지원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140%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은 올해 312만 원, 또 2인 노인 부부인 경우에는 515만 6천 원, 이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20%인 경우에 작년까지는 120%까지 지원을 해줬죠. 1인 267만 5천 원, 2인 442만 원인데요. 자, 이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건물이 있고 임대료를 많이 받는 이런 건물주들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 이 지원이 되신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할 것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작년도 12월 기준을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한 지자체 현황이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적용이 되는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 또 강원특별시의 그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라고 그러죠. 여기 평창군. 네, 이 지자체는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적용이 되고요. 아예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인 경우에는 안성시, 양평군, 또 강원도의 태백시, 또 충청남도는 예산군, 전라북도인 경우에는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또 전라남도는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한평군, 영광군, 또 경상남도는 창녕군, 합천군. 네. 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들을 보면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전라북도가 제일 많네요. 이런 데들은 아예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0% 이하 적용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이외에는 120%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소득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다 치매 진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140% 소득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어르신이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절차를 마련을 하겠다는 건데요. 장애우들인 경우에는 치매가 있는 경우 치매 안심센터에서 시스트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거의 방치가 됐습니다. 치매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치매 진단이 안 되고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치매와 관련한 지원 사업에서 방치가 되어 있었죠.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 절차를 마련을 했는데요. 등록 장애인이 기존 인지선별 검사
시스트 검사라고 해요. 여기에서 불가능한 이런 분들은 설문지를 통한 선별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트에서 불가능한 이런 검사들, 그래서 좀 더 가능한 이런 설문지를 통한 선별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면 치매안심센터의 협력 의사와 면담을 하고 이후 협약병원에서 간별 검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치매 진단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때 세 가지 단계가 시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인지선별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이 장애가 있어서 이 인지선별 검사가 불가능한 장애인들은 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를 마련해서 장애우들도 치매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치매 환자 쉼터 이용 대상을 올해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자,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환자 쉼터는 경도 치매 환자, 치매 전 단계죠. 네, 이런 경도 치매 환자가 장기형 서비스 등의 국가 치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 동안에 돌봄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하게 되면 사회적인 접촉이나 교류가 증진되고 또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치매 전 단계 혹은 치매 경증이나 경경증의 어르신들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하시는데요. 2023년 작년까지는 인지지원 등급, 경경증의 어르신이죠. 노인장교양보험의 인지지원 등급, 네, 점수로는 45점 미만이죠. 올해부터는 5등급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노인장교양보험의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죠. 장교양 등급 판정에서.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지지원 등급만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면 올해는 5등급 어르신들도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치매 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인지지원 등급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5등급도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보좌분들, 또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치매 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확대가 됐으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18개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올해는 특히 사례관리인 경우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됐다. 두 번째는 네, 이런 그 치매 관리, 이런 약제비 이런 것들의 또 이 소득 기준을 좀 더 높여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애우들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 검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절차를 마련했다는 거죠. 또 올해는 5등급 어르신들도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컨텐츠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